지금 금오도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오늘 금오도에 이런 포인트도 있고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서 무늬 오징어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온다. 걸었어. 역시 이제 해가 뉘어지면서 아주 작은 녀석이지만 지금 이런 사이즈를 이제 감자 사이즈라 그래요. 보통 저희가 먹는 감자 사이즈 있죠. 그래서 보통 은어식으로 표현하기를 감자 사이즈. 안녕하세요. 더 필드스텝의 엄장수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이제 끝부분, 늦여름에 여수 금오도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약간 이제 도선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이곳에서 무늬 오징어, 도보 애깅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어느 곳이나 여수라던가 남해, 그 다음에 포항, 동해권까지, 그리고 제주도권까지 지금 시즌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낚을 수 있는 대상어이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를 쉽게 낚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늬 오징어 낚시는 대체적으로 따뜻한 계절, 여름, 그 다음에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봄에도 산란 무늬 오징어는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름 휴가 때 8월부터 11월까지는 가능한 그런 대상어입니다. 그리고 무늬 오징어는 이게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팀런 낚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보 낚시, 워킹 낚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워킹 낚시를 할 텐데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이게 채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낚싯대 한 대, 애깅대죠. 애깅 전용대 한 대, 릴, 그 다음에 합사, 그리고 애기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공략할 수가 있어요. 이 무늬 오징어 도보 낚시라고 하면은 이 장비가 이 애깅대 전용대인데 7피트 이상에서 9피트 이내까지, 그래서 한 2m 전후반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릴은 대체적으로 한 2500에서 3000번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합사 같은 경우는 0.6호에서 1호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사 앞에 이제 목줄이죠. 쇼크리더는 2호에서 한 3호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애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크기라고 해요. 2.5 길이에 맞춰서 2.5호, 3호, 3.5호, 4호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3호 정도, 제일 표준적으로 3호 정도 사용하시면 전국 어딜 가서라도 애깅 낚시할 때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제 복장 보시면 이런 바다에 나오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구명복 하시고 태클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허벅지 가방 정도, 이 정도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물 안을 볼 수 있는 이제 평광 안경이랑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만 쓰시면 누구나 쉽게 애깅 낚시를 할 수 있는 복장이 갖추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배 타고 좀 멀리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지금 여수 신기항에서 지금 이제 금오도 여천항으로 통해서 들어왔는데, 차를 갖고 들어왔어요. 카페리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그렇게 들어와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는 욕지도나 금오도, 사량도 등 이 카페리로 들어갈 수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섬보다는, 그러니까 육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포인트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8월 말인데 네. 지금 육지에는 아직 많이 안 붙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직까지 육지 수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계절적으로도 약간 더 가을로 좀 선선해져야 되거든요. 수온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남해 쪽부터 제 경험상으로는 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부산, 포항, 더 위로 올라가요. 점점 시기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일 빨리 시작되는 곳이 제주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여수가 가장 저는 제일 먼저 오는 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물때가 이제 간조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언제가 가장 좋은 물때라고 보이나요? 조수 간만차가 있잖아요. 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또 물이 덜 빠지는 날도 있고, 조금처럼, 그 다음에 사리처럼 물이 많이 빠졌다가 많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시간대는 아침 저녁입니다. 물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침과 저녁에 일몰과 일출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물이 점점 차오르는 들물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들물 정도 되고 한 2시간 지나면은 이제 많이 찰 텐데,
항상 바다는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돼요. 대상어들한테는 흐름이 있어야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루어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에깅 낚시의 캐스팅은 기본적인 루어 캐스팅처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보시면 합사랑 이 목줄, 쇼크리더의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이드에 통과하다 보면은 이 마찰이 생겨서 이 부분에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에깅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 캐스팅이라 그래서 매듭이 가이드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루어를 뒤로 젖힌 다음에 허리 힘으로 쭉 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나가죠. 루어의 무게를 낚싯대의 허리에 실어서 부드럽게 쭉 밀어 던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사랑 쇼크리더의 매듭이 탑 가이드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탑 가이드 계속 매듭이 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생겨서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명 딱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던지시고, 일단은 애기를 던진 상태에서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일단 바닥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직이라고 하는 1m에 3초가 걸리는 애기가 있고, 그 다음에 1m 갈았는데 6초가 걸리는 쉘로우 애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1m 갈았는데 9초 정도가 걸리는 슈퍼 쉘로우 애기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베이직 타입, 1m 갈았는데 3초가 걸리는 그런 이제 가장 빠른 침강 속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애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트 캐스팅 하더라도 좀 빨리 가라앉는 거를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빨리 이제 손에 익을 수가 있어요. 너무 늦게 가라앉아 버리면 감도를 모르니까 가라앉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치를 알면 쉬워요. 라인이 이게 지금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베일을 풀면은 계속 빨려 나가요. 그러다가 루어가 바닥에 찍으면은 더 이상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라인이 쭉 쳐져요. 그러니까 라인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낚싯대를 감아서 낚싯대에 텐션을 걸어요. 라인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라인이 더 이상 안 가라앉으면은 느슨하게 툭 쳐집니다. 그럼 바닥 찍고, 처음에 이제 저킹이라고 해요. 애기 자체가 새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를, 그러니까 새우를 바닥에서 튕기듯이, 베스 낚시 할 때는 호핑이라 그러죠. 튕기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세게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처음이잖아요. 저희는 처음이니까 사실 바닥에 찍고 나서 톡톡톡톡, 허리로 이제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라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로드 끝에만 톡톡 쳐주는 거예요. 그럼 새우 튀듯이 바닥에서 통통통 갈짓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앉을 때 대체적으로 무늬오징어가 공격을 하고 약간 돌에 붙어 있잖아요, 애기 자체가. 그러면 근처에 가서 딱 잡고 쭉 끌고 가요, 바닥에 있는 애기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기 낚시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을 찍고 카운트를 많이 해요. 한 5초라던가 10초 그렇게 하고 다시 액션을 이런 식으로만 줘도 손에 무리도 없이 액션은 잘 들어가요. 한 3번 저킹 주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때 바닥을 다시 찍어야 되나요? 네, 바닥을 찍어야 돼요. 항상 무늬 오징어는 쫓아와서 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활성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쫓아오다가 다시 벗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 톤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집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쇼크리더의 길이는 뭐 보통 한 40cm에서 50cm, 길게는 1m까지 주는데 저는 지금 조금 길게 줬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그렇죠?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착수하고 이 라인 있죠? 바람에 날리는 합사를 일직선으로 가라앉혀 줘야 돼요. 바람이 날리지 않게. 그리고 지금 여기 수심이 대략적으로 한 4m 된다 그러면은 한 15초 정도 기다려 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아직까지 너무 밝고 너무 뜨겁고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진짜 수면에 걸쳐질 때쯤
그때부터가 이제 피딩 타임입니다. 지금 아직 일러서 포인트를 지금 이제 방파제에서 약간 갯바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탐색을 해 보려고요. 그리고 애기도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베이직 타입인데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한번 체인지를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물찰대 내양 쪽 안쪽으로 한번 탐색을 했는데 조류 흐름이 조금 빠른 갯바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탐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갯바위 오니까 나름 물 흐름이 이쪽에 보이는 것 같아요. 조류 흐름이 이렇게 돌아져서 나가는, 네, 맞아요. 조류 흐름이 있네. 이쪽에는 가까운 쪽에서는 잘 몰랐는데 저 안쪽 가볼게. 좋아 보여요. 저 부분 잔잔한 부분이랑 이 수면에 조류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결 있잖아요. 저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잔잔한 부분이 물결이 있거든요. 뭐든 이렇게 조류가 조금 움직여줘야 대상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무늬오징어가 약간 회유성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낚을 생각보다는 자꾸 끌어와야 돼요. 집어를 해서 이 앞에서 낚아야 저 멀리 있는 녀석들이나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꼴로 해가지고 끌어 모아야 됩니다. 액션을 줘서 바닥 찍고 오래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쳐주고 다시 이제 애기를 떨어뜨릴 때도 프리폴링 직각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제가 라인을 잡고 커브 폴링 제 쪽으로 비스듬하게 떨어지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직각으로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게 빨라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사선으로 해서 조금 더 오래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라인을 조금 여유를 많이 줘서 직각으로 떨어지게끔, 그래서 짧은 폴링이지만 빨리 반응할 수 있게끔 순간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은 조류 흐름이 빠를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라인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좀 잡고서 약간 비스듬하게 폴링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 돌에 걸렸었나봐요. 터졌어. 애기가 터졌어. 애기 손실 좀 많나요? 사실 바닥을 공략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애기 손실이 없진 않습니다. 처음 출전 몇 개 정도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처음에 정말 아예 처음에 가신다고 하면은 한 6개에서 8개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많이 잊어먹으면 한 4개 정도 분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바닥 찍고 빨리 반응하고 하시면 뭐 뜯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바닥에 닿았으면 바로 액션 줘야 되네요. 네, 그쵸. 슬랙 라인이 느슨해진다 생각하면 바로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라인이 갯바위에 걸린다거나 애기가 갯바위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쇼크리더를 조금 짧게 줬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쪽에 안쪽에 홈통이잖아요. 테트라포트랑 갯바위랑 약간 모서리 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이제 모리 사냥할 때, 왜냐면 지금 물이 들어차고 있잖아요. 오고 있으니까 베이트피쉬가 이런 코너머리에 들어갈 때, 모리 사냥할 때 들어오는 포인트고, 보통 이제 저런 테트라포트나 방파제 끝부분 조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런 부분이 제 1번 포인트고, 그 다음에 들물 때는 이런 포인트, 홈통, 그 다음에 썰물 때는 다시 나가는 이제 직벽권이나 그런 이제 테트라포트나 방파제 모서리 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포인트가 좋은데 무늬오징어가 안 들어온다. 그 이유는 이쪽에 뭐 베이트 피쉬가 없다거나 아니면 천적, 농어라던가 뭐 부실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애기를 제 발 앞에까지 왔을 때 바로 올리지 말고 살짝 기다려 봐요. 수중에 놔두고 쫓아오는 무늬오징어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집어가 되면은 애기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이렇게 얕은 곳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무늬 오징어 자체가 지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멀리 빠져나가면은 이제 큰 대상어들이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얕은 곳을 좋아해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얕은 곳을 공략하시고, 이제 한 9월 중순 넘어가고 10월 되면 무늬 오징어도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물 조류 흐름이 빠른 곳, 그리고 깊고 그런 곳에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얕은 데는 수온도 빨리 차가워지니까 빠지고, 오히려 이제 물골이라던가 이런 곳에 많이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다 보면 뭐 낮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저녁 시간대 이동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를 이동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정말 조과에 큰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대는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던지고 애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속으로 카운트를 해주셔도 돼요.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낚싯대에 라인만, 텐션만 잡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느슨해지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육안으로도 쫓아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짧게 두세 번, 저킹은 두세 번만 주는 거죠. 애기를 끌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해서 액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눈앞에서 더 보여줘야 오징어가 화가 나서라도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입질이 오면은 그냥 쭉 끈다?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이건 낚싯대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정도가 입질이에요. 그냥 살짝 땡기는 정도? 아닙니다. 확실히 끌고 갈 때 그게 무늬 오징어예요. 긴가민가 지금처럼 라인이 이렇게 쭉 빨려간다고 해서 이거 입질이 아니에요. 애기가 가라앉는 중인 거거든요. 확실히 땡겨 갈 거면 낚싯대까지 끌고 갈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금오도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진짜 뭐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오늘 무조건 낚겠다라기보다는 금오도에 이런 포인트도 있고 또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서 무늬 오징어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편하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 뉘어지면 지금 물이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러면은 무늬 오징어들이 숨어 있다가 이런 바위 틈 사이 뭐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먹이 활동하러. 이 금색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지금 석양 때문에 금빛이 많이 돌기 때문에 똑같이 맞춘 거예요. 지금 금색 속지에 약간 붉은색 등을 갖고 있는 애기를 사용했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어두워지고 하늘에 이제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블루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 그런 게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을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바위가 조금 있어가지고 앞에 라인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파도나 이런 거에 밀려서 따개비라든가 조개에 합사가 걸리면은 합사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갯바위 근처에서의 이 원줄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 주고 이 낚싯대의 포지션은 살포시 내려놔요. 이렇게 약간 라인이랑 낚싯대랑 꺾이게끔, 120도 정도 꺾이게끔, 아니면은 약간 사선으로. 그래야 라인의 텐션이 없어지면서 바닥을 찍는 걸 느끼고, 만약에 무늬 오징어가 애기를 감싸고 가져가면은 이 각도가 더 넓어지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겠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 120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온다. 걸었어. 역시 걸었어. 역시 지금 금색 애기로 바꿨거든요. 이제 해가 뉘어지면서 아주 작은 녀석이지만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애기를 튕겨서 제 발 앞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애기를 금방 꺼내지 말고 수중에 놔둬봐라. 그러면 뒤따라오는 무늬 오징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작지만 첫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낚은 이런 사이즈를 이제 감자 사이즈라 그래요. 보통 저희가 먹는 감자 사이즈 있죠. 그래서 보통 은어식으로 표현하기를 감자 사이즈. 오! 놔줬다. 안돼 이거 간다. 아, 갔어. 잘 가.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해가 약간 위에 있을 때는 물속이 다 비치니까 무늬 오징어가 숨어서 나올 생각 못 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금 차잖아요. 약간 냉수대 느낌도 있는데, 지금 해가 뉘어지면서 금빛 애기로 바꾸고 물속이 어두워지면서 무늬 오징어의 활동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도 그러니까 달이나 별이 반짝이기 전까지는 굉장한 피딩 타임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이제 여름 휴가 끝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로 치면은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이제 정말 계란에서 감자상도 사이즈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오실 때쯤이면 고구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거예요. 또 무늬 오징어는 크면 클수록 먹이 욕심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포식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가져갈 거예요. 이제 9월 되면 정말 재밌는 사이즈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시즌입니다. 제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무늬 오징어를 낚을 수 있는 간략한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좀 해질 무렵에 좀 작은 녀석을 낚긴 했지만 정말 이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 무늬 오징어 손맛 보러 이렇게 남해의 여수나 아니면 동해의 포항, 영덕, 울진, 삼척, 양양 등 어디를 가든 무늬 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저처럼 간략한 태클만 준비하셔서 이렇게 바다로 나오시면 충분히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